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대해 사필 규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권과도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사법 리스크 족쇄를 벗은 이 대표는 산불 피해 현장을 찾는 등 민생 행보를 강화했습니다. 여수에서 1조 원대 대규모 관광단지 2곳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관광의 지도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교육 수당을 지급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이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당선 무효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야당 텃밭인 광주와 전남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대해 사필 규정이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소심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에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장동 관련 수사를 받다 숨진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거나 백현동 부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거짓말이 아니고 의견 표명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지역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먼지털이식 기소와 사법의 정치화가 역풍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사필 규정이고 당연지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참말 거짓말을 판단을 하고 유무죄 재판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무죄가 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형사법의 대원칙에 충실한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며 검찰의 상고 포기 선언을 요구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인식과 기억에 관한 사안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라 명백한 무죄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두 광역단체장은 이제 탄핵 심판 선고를 늦출 이유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도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이 대표가 가장 큰 사법 리스크를 털었다며 내란 국면 극복에 집중해달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기소라는 과정에서도 무리가 있었고 사실상 검찰이 정치적 보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인식들이 강하죠. 이 대표가 전국을 조금 안정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 대표가 항소심 법원에서 기사회생하면서 대선 행보에 날개를 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네, 이처럼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권과도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사법 리스크의 족쇄를 벗으면서 여권과 일부 보수 세력의 공세도 피할 수 있기로 했습니다. 무죄 선고 후 이재명 대표는 산불 피해가 큰 안동으로 향하는 등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는 피선거권 제한을 해소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1심대로 집행유예형이 나올 경우 피선거권은 10년간 제한되고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일 경우에도 5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번 무죄로 이 대표는 대권 도전에 최대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중심의 대선을 별다른 잡음 없이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거법 1심 이후 이른바 비명계를 중심으로 요구됐던 후보 교체론도 힘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앞으로 대여 투쟁에 집중하며 본격적인 정권 교체 가도에 힘을 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먼저 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대표의 무죄 판결에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고 평가하면서 대법원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결과를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빨리 판단을 내려서 이러한 법적인 논란을 종식시켜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뒤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린다면 무죄로 대법원에 올라간 이 대표의 혐의는 내용면이나 시기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선고 뒤 곧바로 경북 안동으로 이동해 산불 피해 이재민 등을 만나며 민생 행보로의 전환 의지를 보였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100일을 훌쩍 넘겨 지연되는 선고에 시민들의 눈과 귀는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거리로 나선 시민들은 삼보일배를 하며 조속한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남로 거리를 메운 시민들이 두 손을 모아 절을 하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삼보일배 행진입니다. 내딛는 세 걸음마다 절을 하며 1km를 나아간 시민들은 파면으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너무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즉시 파면을 성호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릴레이 1인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매일같이 헌법재판소의 발표만 기다리는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상식이 무너진 비정상의 시간이 더 이상 이어지게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늘 오후가 되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헌재 선고가 늦어지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고 뭐라도 지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1인 시위에 나서게 됐습니다. 극심한 분열로 치닫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헌재의 조속한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학교에 갈 수 있을까? 내가 바로 군대에 끌려가거나 잡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빨리 그 탄핵 결과가 나와서 이런 정치적 갈등들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보일배에 나선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는 절실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내딛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전라남도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울산과 경북, 경남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경북과 경남에 각각 1억 원, 울산에 5천만 원 등 모두 2억 5천만 원의 재해구호 기금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NH농협은행 전남본부와 수협중앙회 전남본부에서는 완도산 해조류 쌀국수 3,000개와 해남산 즉석밥 3,000개를 구호 물품으로 지원하고 전남자원봉사단도 피해 지역에서 밥차와 세탁차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산불의 37%가 입산자 실화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산불 193건 가운데 입산자 실화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일어난 건 72건으로 전체의 37%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입산자 실화는 산나무를 캐거나 등산 등으로 산을 찾은 사람이 실수로 낸 산불을 말합니다. 여수의 경도와 화양지구 두 곳에서 1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는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각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건설 지연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려를 낳기도 했지만 올해 두 사업 모두 본 궤도에 오르면서 여수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크레인선이 여수 앞바다에 정박했습니다. 지난해 7월 시공사의 법정 관리로 중단된 여수 경도 진입도로 공사가 지난 4일부터 재개된 겁니다. 1,349억 원이 투입되는 이 도로는 이르면 202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우려를 낳았던 진입도로 공사가 재개되면서 1조 5천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경도 관광단지 조성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률은 20%고 2027년 상반기에 개통 목표로 정상적으로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도 초등학교를 금년 하반기에는 이전 개교를 하고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수경도 관광단지는 2029년까지 5성급 호텔과 함께 리조트와 빌라형 콘도 등 총 900여 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휴양 레저 인프라를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특히 세계적인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국제공모를 통해 진행되는 최고급 호텔은 오는 2026년 4월 착공 예정입니다. 또 다른 대형 관광 인프라인 화양복합 관광단지도 지난해 11월 실시 설계와 건축 허가를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가는 등 가시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206m 규모의 인피니티 4계절 수영장을 비롯해 콘도와 골프장 등 조성에 1조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도 관광단지와 화양지구는 동북아 해양관광 허브로 도약할 핵심 사업들입니다. 여수를 남해안 해양관광 중심지로 성장시켜 K관광지로 매듭짓겠습니다. 인프라 부족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에 두 곳의 대규모 관광단지가 조성되면서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판을 바꿀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네, 전라남도교육청이 지역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시행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지금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 성과와 과제를 고익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학년과 4학년 두 딸을 무한남하게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는 한경선 씨. 수업을 마친 두 자매를 데리고 서점이나 디자인 쇼핑몰을 찾는 일이 최근 들어 부쩍 늘었습니다. 도시 지역에서 지난해 월 5만 원이 지급됐던 학생 교육 수당이 새 학기부터 다른 지역과 같이 10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아이들과 더 친밀해지긴 했지만 공생카드가 한 장이라 조금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책을 여러 권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온 김에 아트박스에서 문구도 같이 사주고 할 수 있어서 좀 활용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동행해서 결제를 하고 있어요. 지난해 전남도 내 초등학생 82,700여 명에게 지급된 교육수당은 523억 원. 이 돈이 12,000여 가맹점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많이들 오셔가지고 많이 구매하시니까 매출에도 많이 도움되는 것 같고 이런 정책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나 도시권과 멀리 떨어진 마을이나 섬에서는 가맹점 부족으로 카드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어서 신안이나 어려운 지역 등의 사용처를 좀 더 확대해서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을 지키자는 절박함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전남 학생 교육수당.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도농한 사용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광주와 전남에는 약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비는 오후까지 이어지며 5에서 10mm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 16도, 목포 13도, 순천 14도 등 11도에서 16도 분포. 낮 기온은 광주 18도, 무안 15도 등 14도에서 21도 분포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시속 55km 이상 강한 바람이 부는 만큼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 동청의 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교육감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오늘 광주시 교육감 집무실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감사관 채용 당시 심사 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고 채용 비위에 윗선이 연루됐는지 밝힐 계획입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동청이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 임사팀장은 구속 기소됐고 교원단체가 윗선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산 무안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김산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김 군수가 선거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지만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직전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노사 갈등을 중재하고 있는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다음 달 2일 조정중재안을 노사에 전달합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2일 광주시청에서 GGM 사측과 노조를 만나 그동안 논의를 통해 최종 마련된 중재안을 각각 전달할 방침입니다.
노사 갈등이 심화된 GGM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 꾸려진 특별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7명이 중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2달간 중재안을 마련했습니다.